시장을 한번 엿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왔다 갔다. 그런데 네네. 횡보장인데 너무 네. 등락폭도 크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심장이 들썩들썩하거든요. 네네네, 이 시장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시장은 견디는 시장이죠. 견디는 시장. 견디는 시장. 계속해서 저희 한국증권TV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지금 현재 시장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다. 네. 그래서 어떤 날은 올라가고 기분 좋은 거죠. 어떤 날은 내려오고 기분이 나쁜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 지수에 대한 전략은 약하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전략은 꾸준히 분할로 대응을 한다면은 긍정적인 성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이 고객 예탁금이 좀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것도 기존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이 고객 예탁금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이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서의 어떤 투자 포인트는 대형주 플레이보다는 중소형주 개별 종목의 플레이가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 이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옴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피로도가 좀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 우려죠. 미국 국채금리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는데 상승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게 문제가 있고 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지난 월요일인가요? 1.34% 이 정도 장중에 올라왔습니다. 1.5%까지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했는데 벌써 1.5%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좀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멘트를 좀 하셨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좀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현상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금리는 자꾸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시장은 점점 더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번 좀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그런데요, 같습니다. 부장님, 네. 제가 보기로는 네. 그동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네. 연준이랑 네. 그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이 대결을 했을 때 네, 지금 네. 보기에는 좀 네. 그 국채 금리가 올랐으니까 네, 네, 시장 네. 참여자들이 좀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연준이 승리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누구의 뭐 승리 이런 것보다는 연준은 이제 통화 정책을 네. 정하고 진행하는 그런 하나의 공식적인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연준에서 보는 시장의 통화 정책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긴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이 테이퍼링, 긴축 정책을 진행하게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모래 위에 성과 같은 효과가 나와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견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서 주가가 내리든 아니면은 펀디멘털의 계산이 돼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이 정당화되든 둘 중에 하나가 형성이 되게 될 텐데요. 그 형성이 되게 되면은 어차피 연준은 그런 부분을 다 반영을 시켜서 통화 정책을 진행하는 거니까 승리했다, 다 맞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들의 어떤 긍정적인 대응 정책이 저는 좀 먹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고, 이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단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라와주는 이유를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원자재 값이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예, 원자재 하면은 대표적으로 원유가가 올라가는 거고 또 구리가, 뭐 니켈, 뭐 비금속 이런 것도 올라가야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의 뒷배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 완화적인 어떤 통화 정책에서 긴축의 정책을 작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시장에 봤을 때 유동성을 풀었다가 또 이렇게 걷어들였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유동성을 좀 테이퍼링, 긴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그 중국 쪽에서 원자재에 대해서 뭐 재고가 많이 이제 소진이 좀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좀 감소가 됐는데 재고 확충 차원에서 원자재 값이 상대적으로 올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그런 부분에서도 기인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재고도 확보가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과 또 코로나19 접종 이후에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실적이라든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한 번 더 다시 또 살아나게 된다면 또 증폭되게 된다면 지금의 어떤 단순 국제금리 급등에 따른 인플레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급락하는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좀 진정이 된다라고 진정이 되죠. 말씀하셨네요. 예, 진정이 돼야죠. 아니, 많은 분들께서도 네. 지금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아까 외쳐주셔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그럼요, 거다. 그럼요, 승리하죠. 키리님께서도 말씀해주셨고 혜정님께서는 음. 어젯밤 그 존 윌리엄스 발언 듣고 소름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결국 실적에 수렴한다는 거죠?라고도 말씀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대로 가면 기류가 완전히 바뀌는 것 같다라고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많이 맞습니다. 도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국채 금리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더 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보면은 국채 금리 여파로 해서 지금 빅스 지수도 급등을 했다. 그러니까 네. 공포 지수도 함께 올라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미국에서 많이 흔들리다 보면 아시아 지수도 오늘 지금 일본 네. 니케이부터 시작해서 중국 증시들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시겠어요? 네네. 빅스 지수 말씀하시니까 S&P 500 빅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는 제가 아까 점심 전에 봤을 때 한 점심 전후인가요? 그때만 보더라도 빅스 지수가 마이너스 5% 정도 나와서 시장이 좀 안정화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폭을 좀 줄였어요. 현재 지금 마이너스 1.36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변동성에 대한 워닝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금리,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서 엿볼 수 있는 인플레 우려 이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됐으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우리 시장이 좀 덧붙여서 급락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그 MSCI EM 이머징 마켓 지수에 리밸런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주식에 편취율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은 중국 지수가 비중적으로 또 편입이 되다 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이 좀 감소하는 한국 비중이 0.3%포인트 줄어들면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전체적으로 한 7천억 가량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바가 있어요. 어쨌건 7천억인지 조금 더 있는지 적은지는 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매도세에 의해서 조금 더 시장이 좀 하방으로 더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일회성이에요. 일회성이기 그래요?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어떤 위험도는 조금씩 이제 커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의 유동성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엄청난 급락은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뭐 전일에 좀 올랐을 때 좀 챙겨야 되는 거죠. 늘 제가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뭐 예민수의 라이브 쇼도 그렇고 뭐 곽 부장의 주식 연구소에서 그렇고 꼭 챙기는 전략을 수반하자. 분명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 올랐을 때 환호만 이렇게 질렀지 챙기시는 분은 별로 없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챙겨야 돼, 그때. 그게 왜 반대로 될까요? 예, 그거 왜 그러냐면은 네. 기분 좋아서. 욕심이 조금. 욕심,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열심히 듣고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이 급등을 하면은 거기에 그냥 묻어버린 거죠. 더 갈 것 같은 느낌. 더 갈 것 같은 느낌.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운 거죠. 팔고 나면
또 올라갈까 싶어서. 배 아픈 게 더 싫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제가 반등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4% 나왔을 때 좀 챙겨야지. 타이밍도 찝어줬는데 오. 3, 4% 챙기고 오늘 또 빠졌을 때 사거나 아니면은 더 올라가면 추후에 더 사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 좀 뭐랄까 어제 따로 오늘 따로 어제 기분 좋고 오늘 울고 일희일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월 14일 이전까지는 미국의 대규모 부양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주가에 등락이 있을 거니까 우리 그 구독자님들께 기회를 드리고 있다고. 시장의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다라고 계속 강조드려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시고 계시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곽 부장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찝어주시는데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사람 마음이 또 그렇게 제 잘안 말을 되거든요. 듣는다기보다는 네. 참고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게요. 거죠. 여러분들 꼭 뭐, 기억해 두시기